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래되었지만 현재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 41주기가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있었던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인데요. 박정희 암살된 이후로 군부가 지배했던 정치체제를 어떻게 민주정치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때에 또다시 군이 정권을 잡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군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불이 붙으면서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확산됩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은 전두환이었고요. 전두환은 계엄군과 공수부대, 즉 군대를 보내서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나라 시민, 광주 시민을 진압하면서 이후 정권을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1980년대의 5.18 이야기입니다. 41주년 현재의 5.18이란 어떤 뜻일까요?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2021년 5월 22일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 무릎 꿇고 사과한 5.18 계엄군 1980년 5월 광주 시민 진압에 투입된 신순용 전 육군 소령이 계엄군 지휘관으로는 최초로 41년 만에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신 전 소령은 2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1980년 5월 19일 3공수여단 11지역 대대장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투입돼 교도소 방어작전과 광주 고립 봉쇄작전 등을 수행했다. 이날 신 전 소령은 묘지 입구에서부터 미안합니다라는 사과를 수십 차례 반복했다. 참배단과 교도소 관련 사망 열사 묘역 앞에서는 두 차례 절을 하며 사죄의 뜻을 온몸으로 표했다. 그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5.18 당시 떳떳하지 못한 군인의 행위로 고통 느끼신 분께 너무나 죄스러워 진심으로 묘역 참배해야겠다고 생각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41년간 5.18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 직접 나서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2016년부터 증언에 나서 제가 목격한 것을 직접 밝히려 했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동조하는 동료 증언자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소령과 묘지 참배를 함께한 김영훈 5.18 유족회장은 큰 용기를 내줘 감사하다. 신 전 소령에게도 지난 41년이 얼마나 피마른 시간이었을까 생각한다며 군은 지휘계통상 전두환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을 이해한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그의 사과에 화답했다. 신 전 소령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글을 남겼다. 신 전 소령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교도소 앞에서 차를 타고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총력을 가하는 부하 대대원을 막지 못해 결국 3명이 숨지고 1명의 다리에는 관통상을 입혔다고 양심 고백을 한 바 있다. 또 고속도로 인근 참호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나눠 타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2시간가량 조준 사격해 30에서 4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이들을 교도소 참호 인근에 안매장한 목격담도 여러 차례 증언하기도 했다. 신 전 소령은 당시만 해도 내려올 때는 광주에 폭동을 진압하러 간다고만 알고 왔다며 폭도라고 생각해 스스럼 없이 행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후회했다. 이어 이후 사람을 죽이고
묻는 꿈을 꾸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와 죄책감에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이 사례와 연결해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개봉했는데요. 다음 기사로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 2021년 5월 21일 아들의 이름으로 영화가 현실로 5.18 계엄군 사과 반성. 영화가 현실이 됐다.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며 2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주인공 최근과 같은 계엄군이 실제로 사죄와 반성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오채근, 안성기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아들의 이름으로가 2만 관객을 돌파하며 관객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가 그대로 현실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안성기가 열연한 주인공 오채근 캐릭터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받은 계엄군으로 기존의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과 달리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주인공의 시선으로 전개돼 극찬을 받았다. 무엇보다 극중 오채근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담은 양심 고백이 관객들에게 뜨거운 울림을 선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일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신순용 전 소령은 41년 만에 사죄의 뜻을 전했다. 계엄군 지휘관으로는 최초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 영화 속 최근과 같이 발표 명령을 받고 죄책감에 살던 계엄군이 국민 앞에 큰 용기를 내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신순용 전 소령은 광주에 방문하기 전 아들의 이름으로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정국 감독은 아들의 이름으로를 가해자들이 보고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한 만큼 현실에서도 뜨거운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더 큰 감동을 자아낸다. 네,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통해서 계엄군 역시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입장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당시 1980년대에 맡았던 신순용 전 계엄군 지휘관이 사과를 했다는 소식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였던 당시 부안사령관의 직접적인 인정이나 사과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이 계속 광주 법원에 출석을 하는 이유도 반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는 당시를 기억하고 바로잡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KBS 2021년 5월 21일 독립다큐 PD가 미얀마 기자들 고용한 이유는?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현지의 독립매체 허가를 대부분 취소했고 지금까지 체포된 기자들만 70명이 넘을 정도여서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쟁 지역 전문 보도로 유명한 김영미 독립 PD가 언론사를 차려 미얀마 현지 기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2007년 이른바 샤프란 혁명 때도 현지를 직접 취재하는 등 지금까지 미얀마를 7차례나 취재한 경험이 있는 김영미 PD는 최근 다큐앤드 뉴스 코리아라는 언론사를 만들고 현지 기자들을 고용해 취재를 시작했고 지금은 11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자들이 계속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우선 사비를 들여서 이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주간지나 일간지에 현지 기사를 이른바 납품도 하며
언론사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미 PD를 KBS 뉴스 7 광주전날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시작은 미얀마의 광주 몽유아. 처음에 판다하고 같이 취재를 할 때는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영어를 잘하는 평범한 청년 정도. 김영미 PD가 미얀마 현지 취재를 시작한 곳은 미얀마의 광주로 불리는 몽유아 지역입니다. 몽유아 시위 지도자로 리틀 판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웨모 나잉이 지난달 체포됐지만 그 이후에도 반군부 시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으며 현지 기자들의 취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 1호 원칙 체포되지 말라. 미얀마 현지 취재진에게 필요한 건 기사를 작성하고 보내는 컴퓨터 장비나 인터넷 장비도 있지만 무엇보다 오토바이라고 하는데요. 몽유아 지역 등 상당수 지역에서 오토바이 시위대를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에겐 오토바이를 타고 빨리 이동해 기사를 일찍 마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만일의 상황에서 군경의 체포를 피해 재빨리 달아나기 위한 수단이라 더 절실하다고 합니다. 광주는 미얀마 사람들한테 희망. 한국, 특히 광주에서는 미얀마 상황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리지만 미얀마에서도 과거 광주 사진을 보며 지금의 미얀마와 똑같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김영미 PD는 미얀마 시위대와 기자들 상당수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잘 알고 한국이 80년대 민주화를 이룬 것을 보고 희망을 품고 있다며 좋은 날이 오면 광주를 와서 보고 싶다는 미얀마 사람들도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 민주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미얀마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광주 시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응원하고 연대한다면 두 나라가 평화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큐앤드 뉴스 망하는 날 어서 오기를. 군부에 의해 폐간된 미얀마 언론 매체의 기자들은 숨어 지내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어렵게 취재하고 있고 대부분 기자 바이라인, 실명 없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김영미 PD의 다크앤드 뉴스 코리아에 소속된 현지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미 PD, 아니 김 사장님은 미얀마의 민주화가 진전돼 다크앤드 뉴스 코리아 회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문을 닫게 되면 미얀마 기자들의 보도가 다시 실명으로 바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되도록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오늘의 광주는 미얀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얀마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광주와 미얀마를 연결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2021년 4월 6일. 미얀마 시민들은 왜 투쟁할까요? 서울시 교육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계기 교육을 실시한다. 계기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그때 의미 있는 사회 현안 등을 가르치는 활동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 라는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해 각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계기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내 이웃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곧 나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비판적 관점에서 시민운동의 다층성을 이해해 개인의 실천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다 숨진 시민이 지난 5일 기준 570명에 이른다. 미얀마 계기교육은 미얀마와 나의 연결고리, 미얀마의 용감한 시민들, 일상에서의 평화 지키기, 미얀마의 평화 등 5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는 미얀마에 대해 알아보기, 미얀마의 평화와 연대하기, 미얀마와 우리나라의 교류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는 파워포인트와 학습지, 교사용 해설서로 제공되며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수준, 특수학급 및 초등 저학년 수준 등 2가지 단계로 나뉜다. 특수학교와 다문화 특별학급을 위한 자료는 중국어와 영어 번역본으로 마련했다. 계기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일선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 및 관련 교과, 학급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개별 학생들 수준에 맞춰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인천시 교육청도 오는 9일까지 미얀마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홍콩 민주화 시위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 다른 국제 현안도 계기교육으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는 광주 학살에 부응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며 인권 선진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한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교육이 아닌 세계 시민형 교육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노동절과 2015년 독도의 날에도 계기교육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네,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억투쟁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근유도 기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오늘 나근유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잘 자요. 굿밤.